그저께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.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났는데 저는 평소에 좀 알고 있었던 법률가가 보면은 이게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좀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막상 대법원 판결이 이제 선고되니까 이거 되게 쇼킹하다 이런 결과를 해서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. 알고 있었는데도 이게 나오니까 더 쇼킹한.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. 저도 이거 야 이거 너무 편향적이네. 예,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, 원래 기사라는 게 사실 밋밋한 일상적인 그 일들은 기사가 안 나잖아요. 뭔가 특별하고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보면 놀래고 이런 내용들 그런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건은 이게 이제 상가 임대차 관련된 내용인데요. 만기가 이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기에 이제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그만두겠다라든지 차임 올려달라든지 그런 의사표시 없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를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그게 세입자의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인데요. 그렇지 않을 수 있다. 이 사건은 결국 이런 겁니다. 만기 하루 앞두고요. 내일이 계약 만기인데. 딱 하루 앞두고 세입자가 아유 난 못하겠어요. 나 나갈래요 내일. 나갈래요. 라고 짐 싸고 진짜 나가버린 겁니다. 임대인은 벙찌겠네요. 아마 느낌은 이제 그 세입자도 이제 뭐 고민을 하다가 더 가야 되나 뭐 권리금도 있고 하니까요. 고민하다가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하필 만기 전날이었습니다. 나 짐 쌌으니까 돈 돌려줘요. 이렇게 나온 거죠. 보증금 주세요 낸 건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지 않아요. 기간을 몇 개월 줘야지 나도 보증금 준비하지. 그렇죠. 그래서 분쟁이 붙은 건데 세입자는 어쨌든 보증금 돌려달라. 건물주는 지금 이게 묵시갱신이 됐다. 그러니까 묵시갱신이 된 상태에서 네가 법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한 때로부터 뭐 3개월이 있으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. 법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몇 개월 가지고 세입자가 나 내일 만기인데 오늘 통보해가지고 나 그만둘래요라고 하는 부분은 그게 효력이 한 3개월 정도 뒤에 발생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. 결론적으로는 이게 한 3개월 정도 차임, 그 정도 가지고 다투는 소액 사건이에요.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 180만 원인가 원리 차임이. 3개월이면 뭐 한 500 정도. 그렇죠. 그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소액 사건인데 이게 이제 1심하고 2심은 건물주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어요? 예. 임대인 주장이 맞다. 그렇게 했는데 대법원이 이걸 이제 파기한 겁니다. 임차인 편 손을 들어줬군요. 그렇죠. 임차인 주장이 맞다. 다시 말하면 이제 묵시 갱신이 안 되고 계약 만기에 그냥 계약이 끝나버린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결론이 이게 계약이 그럴 수도 있구나.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뭔가 액션을 안 하게 되면 묵시적으로 넘어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오늘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. 일단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 규정으로 보게 되면 규정을 이렇게 꼼꼼히 뜯어보게 되면은 대법원 판단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. 왜 그러냐라고 하면 상가 이제 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에 보시면 요 10조 4항입니다. 임대인이 1항의 기간 이내에 1항이라는 게 이제 6개월에서 1개월 사이거든요. 1항이라는 게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을 규정한 겁니다. 그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 기간 이내에 이제 임대인입니다.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또는 조건을 좀 바꿔달라. 대표적인 게 차임이거든요. 월세 올려줘. 이런 통지를 하지 않을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했죠. 그러니까 묵시갱신이 된 거로 되는 겁니다. 근데 사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때로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문헌상으로 보게 되면 임대인이 이런 통보를 안 하면 갱신돼, 묵시 갱신돼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면 임차인이 이런 통보를 안 할 때는 묵시 갱신돼라는 부분은 없습니다. 자, 그렇게 돼 있고요. 그래서 임차인한테는 이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왔어요, 사실은. 법 규정이 분명하기 때문에. 근데 1, 2심은 임대인 편을 들어줬다면서요? 근데 이제 그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뭐 하루 앞두고 이게 돈 돌려달라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. 신의성실 위반. 그렇죠. 그러니까 1, 2심은 좀 그런 형평에 맞는 차원에서 그런 결론을 취한 것 같은데 대법원은 이게 문헌상 해석이 좀 명백하고 딱 그냥 법리적으로만. 그 다음에 우리가 민법 규정을 또 해석을 했습니다. 대법원이. 민법
39조. 요게 이제 묵시갱신 관련된 거거든요. 요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다음에 문제는 임대인이 이렇게 됩니다. 임대인이 이러한 이 일을 안 할 때, 이러한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일을 안 할 때, 이제 기간은 아까 6개월, 임대차 보법에서 6개월에서 1개월 이렇게 명시한 반면에 요거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임대인이 이런 이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. 그리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1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. 이렇게 해서 이제 635조에는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이 보세요. 이게 민법도 지금 임대인이 이런 이해 안 할 때는 묵시갱신이 된다라고 하고 임차인이 이해 안 할 때는 그 부분이 없단 말이죠. 그러니까 원칙대로 이게 애매할 때는 원칙과 예외 이런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요. 원칙도 없고 그 다음에 법 규정 자체도 임차인한테 지금 유리하게 돼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합니다. 와, 임차인한테 너무 보호가 가는 거네요. 그렇죠.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또 반대입니다. 우리가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거든요.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세요. 왜 반대냐? 6조입니다. 6조 1항 임대인이 이렇게 쓰는 주어가 또 임대인이 요런 6개월에서 1개월 기간 사이에 뭐 갱신 거절 내지 계약 조건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 갱신 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한 것으로 본다. 이렇게 해서 묵시 부분을 적었잖아요. 근데 이 부분은 임대인이라고 해서 주어가 이렇게 돼 있죠. 그런데 후문에 보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다. 여긴 있네요. 있습니다, 분명히. 그거 하루 전에 할 수 없네요, 주택은. 그렇죠. 그러니까 임차인도 임대차 기간 끝나기 1개월 전 사이에 이런 통지를 해야 돼요. 안 하면 묵시갱신됩니다. 딱 법문이 어떻게 보면 대조가 되죠. 완전 딱 있네요, 여긴. 그렇습니다. 물론 이제 주임법 6조 2에 보면은 언제든지 또 해지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. 네. 그 임차인이 해지 통고할 어떻게 되나? 3개월 지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 있습니다. 요 보시는 것처럼 딱 그 법 규정을 비교해 보면 법문상으로 자체로도 좀 차이가 있어요. 그러네요. 써 있네요. 비교해 보면. 네, 그렇습니다. 뭐 이유가 다 있겠죠. 법 취지라는 게. 상가도 뭐 1개월 해도 될 것 같은데.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그게 왜 두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네. 뭐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법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의 기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문헌 해석이라고 하거든요. 문헌대로 좀 보자. 그게 애매할 때는 입법 취지라든지 다른 법과 비교라든지 를 동원해야 되는데 문헌이 명백하면은 그거는 일단 문헌대로 가야 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. 변호사님 봤을 때는 왜 이거는 상가에 안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? 분명히 주택보호법이나 상가보호법이 있는데.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상가 임차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잖아요. 주택 임차인은 거기서 살더라도 크게 이제 돈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크게 없는데 상가 세입자는 이해관계가 생계니까. 좀 생계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뭐 입법자가 본 것 같아요. 더 보호해줘야 된다. 더 촘촘히. 그렇죠.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결론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뭘 그러면 이 판결을 통해서 수 있냐 한다면 이게 이 사건처럼 기간 하루 앞두고도 언제든지 계약이 끝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임대인이 좀 부담스러워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알아둬야 되겠네요. 이 정도까지 계약 하루 앞두고 또는 1개월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왔으면 그냥 묵시갱신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냥 상식이고 희망일 뿐이고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요새 또 경기가 안 좋아서 진짜 장사 접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. 예,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필 지금 이런 분쟁이 불경기 때 지금 판결이 났잖아요. 예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떤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. 그죠? 기회를 보려고 그러고 네, 권리금 받고 나가려고 그렇죠. 그러고. 이제는 좀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게 아닌가. 그 사례가 처음이 아닐 거거든요. 숱하게 이런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사례가 많이 생기고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법원 판례까지 없었던 것은 중간에 그냥 스무드하게 서로 합의 보고 금액 얼마 안 되니까 그래, 너 반 내 반 그런 식으로 끝이 났을 텐데 이 사건은 이제 그런 와중에 판단이 난 거거든요. 대법원까지 갔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경기를 좀 단적으로 반영한 그런 판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자, 그렇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자기 생각 상식과는 좀 다르게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계약 기간에 좀
운영을 하셔야 돼요. 기간 계약도 잘해야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이게 네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챙기고요. 안 한다 그러면 한다 그러면은 계약서로 좀 남겨두는. 그래야지 이제 계약 만기 이렇게 얼마 안 납두고 나 못할래 못합니다 이렇게 불상사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웬만한 임대인들은 그냥 묵시적으로 많이 가긴 하는데, 그죠? 따로 또 뭐 2년 계약했다가 또 1년 계약하려고 계약서 쓰기 귀찮으니까 불경기라서 올리지도 못하고. 그렇죠. 네. 꼭 챙겨야 되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좀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임대차 관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좀 사람이 나간다라고 해야 다른 사람을 좀 준비하고 하는 기간 준비가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만기 하루 앞두고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공실이라나요? 그렇죠. 그런 부분들이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런 합리적인 어떤 상가 관리 이런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.